학습 이론 중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자, 파블로프의 강아지 실험 있죠. 강아지가 종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엔 반응이 없지만 종소리가 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행동을 시간 간격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종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침이 생기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반복성, 그리고 일관성의 원리, 그 다음에 강도와 계속성의 원리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총 4가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의 원리 및 법칙에는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때 2가지만 골라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겠는데, 이 2가지를 제외한 것에 신규 교육은 항상 34시간 이상이고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교육 6시간과 보수교육 6시간이 되겠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교육은 따로 없으며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이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래서 책 66, 감 8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채용 시에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자,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 되었을 시에는 무조건 자기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겠죠. 청소 후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냐면 산업안전, 그 다음에 보건,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그러면 채용 시는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리정돈. 정리정돈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금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 보건, 예방, 교육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 및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에 있는 주의의 특성을 보도록 할 텐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주의의 특성의 종류 3가지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 3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선택성이란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변동성이란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째에 있는 방향성이란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고 주지점만 인지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암기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내용을 암기할 필요 없고, 이때 동일화, 투사, 커뮤니케이션, 모방, 암시에 관한 종류가 있다 정도만 따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챙겨서 암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인간의 특성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양립성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념적, 공간적, 운동에 대한 양립성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 3가지를 적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양식의 양립성까지 외워주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 4개 중에 위에 있는 3가지는 반드시 암기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개념적 양립성 먼저 보도록 하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으로서 이때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할 때 냉수와 온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수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하고 냉수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행기 모형으로 비행장을 표현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번째에 있는 공간적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표시 장치나 조정 장치의 물리적인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으로서 대표적인 예시로가 무엇이 있냐면 조리대의 조리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생각해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켤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왼쪽 상단이 켜진다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운동의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표시장치, 조종장치, 체계반응 등의 운동 방향의 양립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핸들입니다. 자, 핸들을 잘 봤을 때 왼쪽으로 틀게 되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게 되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라디오를 생각해 보았을 때 라디오의 음량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경우에 음량이 커지고 왼쪽으로 돌릴 때 음량이 작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립성의 종류도 암기해야 되지만 양립성의 특성, 정의와 각각의 예시들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휴식시간 산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휴식시간은 산출될 때 반드시 분 단위로 산출이 되고 이때 대입하는 공식은 무엇이냐면 2-1.5분의 60 곱하기 가로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란 무엇이냐면 특정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으로서 이렇게 소비량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량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산소 에너지 당량, 작업 시 산소 소비량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2를 구하는 방식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암기해줘야 되냐면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은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지식 곱하기 기능은 능력,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지기능, 그 다음에 상황 곱하기 태도는 동기유발이기 때문에 상태동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능동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적인 성과는 경영의 성과이기 때문에 인물경,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무제운동 부분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 있는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란 무엇이냐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인간의 잠재의식을 깨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으로서 이때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유분방, 그 다음에 수정발언, 그 다음에 대량발언,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평 금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면 되는데 각각의 앞글자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 대비.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 지능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범죄자가 자수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예지 훈련은 왜 중요하냐면 필답형을 본 후에 작업형을 푸는 방식이 바로 이 위험예지 훈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암기를 해줘야 되냐면 2-2에 있는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상 파악, 두 번째는 본질 추구, 세 번째는 대책 수립, 네 번째는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현본 대목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가, 뭐뭐해서 된다, 뭐뭐 때문에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 포인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세우는 것이 바로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진행 방법에 해당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본 대목으로 암기를 해준다 까지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